2021년 신축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고생들 많으셨고요. 올해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고요. 지금 교육 영상을 만드는 날짜가 1월 7일입니다. 1월 5일이 24절기 중 23번째인 소환이었는데 역시나 그 소환축이 대단합니다. 강력한 한파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진다는데 각별히 건강 챙기시고 출퇴근 시 안전운행 하셔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도 언제 꺾일지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와중에 변종이 발생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추위야 조금 있으면 누그러지겠지만 코로나가 무척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 해오셨던 대로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틈나는 대로 깨끗이 손 씻고 각종 모임 자제하면 곧 좋은 날이 오겠지요. 신축년 1월 안전교육도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영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월 교육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교육을 한 바가 있는데 기억을 상기한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법의 보호 대상 확대,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수리 의무 신설, 도급인 책임 강화, 도금 등 유해 위험 작업의 도급 금지, 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과 제출 및 비공개 심사, 건설업 특례 규정, 사업주 처벌 강화, 이 순으로 좀 알아보는데 먼저 영상을 다 시청하신 후에 나중에 제가 좀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률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규정하였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으로 개별 법률로 공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와 플랫폼 근로자의 등장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스크린 도어에 끼어서 사망한 사고와 2018년 공공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하던 근로자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위한 법의 정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부 개정 법률이 2019년 1월 15일에 공포되었습니다. 1990년의 1차 전부 개정에 이어 30여 년 만에 전부 개정으로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은 한층 더 보장되며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됩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법의 보호 대상이 확대됩니다. 변화된 노동력 제공 형태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이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와 배달 종사자까지 확대되고 이들의 노무를 이용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 등의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미래에 생길 수 있는 근로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자가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둘째, 유해 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이 금지됩니다. 유해, 위험한 작업을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외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내 도급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급성, 독성 등의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원청의 책임 범위가 확대됩니다. 원청이 안전 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가 22개 위험 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 제공한 장소로서 원청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화력발전소 사망사고처럼 22개 위험 장소가 아니라서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던 문제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이 상향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책임이 강화됩니다. 넷째,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또한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액도 현행 최대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우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건설업의 발주자 및 도급인의 의무가 신설됩니다. 발주자는 계획 단계에서 기본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고 설계 시공 단계에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감소 방안의 작성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도급인은 타워 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 등의 설치, 해체, 작동 등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타워 크레인의 설치, 해체 시에는 등록한 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제도가 개선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록 비공개하더라도 그 유해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 명칭과 대체 함유량을 기재하도록 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합니다. 그 밖의 신설 및 개선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의 보호 대상이 확대되며 유해 위험 작업의 산해 도급이 금지됩니다. 원청 및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되고 건설업의 발주자 및 도급인의 의무가 신설되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제도가 개선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업주는 안전이 선택이나 배려가 아닌 의무임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 방법과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안전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임을 공감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합시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 사고 절반으로 줄입시다. 자, 개정된 내용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2019년 1월 15일 날 공포를 해서 지금 이미 2020년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법의 목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 증진으로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간 산업재해 노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더니 특수형태 종사자와 이 배달 종사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는 게 지금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의무를 신설했다. 이거는 공포는 마찬가지 2019년도 1월 15일에 됐는데 다른 조항하고 달리 시행이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를 이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의 산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도급인 책임 강화. 이것도 19년 1월 15일에 공포돼서 2000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사고 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서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관리권을 가진 도급인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사망자 중 하청업체 비율이 14년도에는 39.9%, 15년도에는 42.3%, 16년에 42.5%로 점점 이제 증가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급인의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 의무로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더불어 화재, 폭발, 추락, 질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위험한 장소로서 사업주가 지배 관리 가능한 장소로 확대하여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사업주가 지배 관리 가능한 장소로 확대, 이렇게 해서 강화가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 수준을 강화시켰다. 자, 현재 법 개정 전 내용입니다.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었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 안전 및 보건조치를 위반해서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7년 이하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고 자꾸 5년 내에 동일 죄가 반복됐을 경우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시키도록 법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벌칙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전 벌칙 내용입니다. 제 6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3호. 29조 제3항. 이거를 위반한 자, 이 조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조 3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9조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3항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이 위험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안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되었고, 이런 조치를 안 해서 근로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 7년 이하의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년 내 반복이 되면은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된다 하는 이런 법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도금 등 유해 위험 작업의 도급 금지. 이거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작업 등의 사내 도급을 금지하되 일시 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했다. 이 경우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과 제출 및 비공개 심사. 이게 1월 16일, 아직 미시행이죠. 1월 16일부터 이제 시행이 될 내용입니다.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를 하였다. 또한 기업이 영업비밀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공개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영업비밀 적용 비율이 19년도에는 45.5%에서 14년에는 67.4%로 계속 증가를 했다. 이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내용인데요. 다시 얘기를 하면은 이 업체에서 영업비밀을 핑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함유량,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비공개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만 지금처럼 영업비밀을 보장을 하는 거고, 그 관련 업체가 자의적인 판단은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섯 번째, 건설업 특례 규정. 이건 뭐 저희가 이제 제조기 때문에 큰 연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계획 단계에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토록 하였고,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 작동되고 있거나 설치, 해체 작업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특히나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을 등록을 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 작업을 맡기도록 이렇게 의무화하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일곱 번째, 사업주 처벌 강화. 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사업주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 10년, 2017년부터 16년까지 법 위반 사건의 유기징역 비율은 0.5%에 불과했다. 너무 저조한 거죠. 2010년 발생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 432만 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대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한 벌금 430만 원 정도 부과하고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아진 USA 현대차 협력사라고 합니다. 이때 이 의사 같은 경우 사망사고 시 약 30억의 벌금을 부과했다. 우리하고는 이제 상당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선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반해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나치게 이제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7년 이하의, 지금 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범죄를 5년 이내에 2번 이상 범하는 경우는 형의 2분의 1을 이제 가중한다로 되어 있고, 또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이 사업자에 선고된 벌금형이 최대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등 지나치게 형이 낮아서 형벌의 효과를 크지 않았다.
이에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자가 다수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 수강명령을 병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 이 표에 보시면은 전과자 같은 경우도 재범자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범인 경우 459명, 2범인 경우 298명, 3범 있고 4범 있고 계속 전과가 이제 누적이 된다는 얘기죠. 재발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경우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 수강명령을 병가, 그러니까 병가한다는 게 같이 부과된다는 얘기인데 징역형, 징역도 때리고 벌금도 때리고 수강명령도 같이 병가한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좀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 1월달 안전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위 극복과 코로나 극복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